트레이딩뷰를 프로처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겠죠. 맞나요? 저는 트레이딩뷰에서 수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트레이딩뷰의 수많은 기능을 속속들이 알려주는 유일한 영상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낸 수천 시간의 노하우를 여러분은 단 10분 만에 익히실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이 트레이딩하는 곳이 코인이건 국내 주식이건 해외 선물이건 미국 주식이건 ETF건 상관없습니다. 트레이딩뷰는 모든 것을 제공하니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전문 트레이더처럼 트레이딩뷰를 100%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트레이딩뷰 사용이 처음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저 구독,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트레이딩뷰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제 고정 댓글로 내려가 보세요. 아주 간단히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을 하라고 할 겁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구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구글 이메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을 완료하면 이런 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단의 프로덕트 탭에 마우스를 올린 후에 슈퍼차트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가 아마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곳입니다. 정말 못생겼죠? 게다가 개인적으로 하얀 화면이라서 눈도 부십니다. 게다가 차트도 잘 안 보여요. 그걸 바꿔볼게요. 좌측 상단에 아바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크 테마를 켜주세요. 그리고 혹시 메뉴명이 영어로 보이고 있다면 언어에서 한국어를 설정해주세요. 간단하죠? 아까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너무 시꺼먼 것 같아요. 차트 화면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요. 그런 다음에 캔버스로 가셔서 배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얼마든지 넣으실 수가 있어요. 센 노란 것도 가능하고 시꺼먼 것도 가능하고 하얀색도 가능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은 1A, 1A, 1A네요.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드 라인으로 가세요. 둘 다 아님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십자선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로 가로를 전부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보기 편한 것 같아요. 모든 세팅이 끝나셨다면 왼쪽 하단에 템플릿으로 갑니다. 그리고 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한번 지어보세요. 다음으로 특정 종목의 차트를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측 상단에 종목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플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여러분이 원하는 티커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국 주식도 되고 미국 주식도 되고 암호화폐도 상관없죠. 전체로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종목의 티커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거래해 보겠습니다. BTC, USDT.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할 거래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비트코인을 거래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차트에서 일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화면하고 스케일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가서 A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 전체의 차트가 꽉 차도록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좌측 상단에 종목명을 꼭 클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데나 마우스가 있어도 돼요. 그저 공백에다가 BTC를 쓰면은 심볼 찾기는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마우스 위치가 어디에 있건 그냥 키보드에 심볼명을 치는 순간 이 심볼 찾기는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수동으로 왼쪽 상단을 클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타임프레임이에요. 심볼명 옆에 1분, 10분, 15분, 30분 여러분이 거래하고 싶은 시간을 클릭하는 곳이 있습니다. 30분을 누르면 30분 캔들을 보실 수가 있고 1시간을 누르면 1시간 캔들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타임프레임이 없다면 이쪽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커스텀 인터벌 넣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타임프레임을 추가하셔도 좋고 자주 쓰는 부분이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즐겨찾기를 체크해도 됩니다. 많이 안 쓰는 거는 즐겨찾기 지음을 해주시고 나는 이제부터 3분봉을 많이 사용할 거야 하고 즐겨찾기를 넣으시면은 이렇게 상단 바에 즐겨찾기 된 타임프레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목과 타임프레임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고 싶죠? 대부분 프로 트레이더들을 보면은 이렇게 차트 하나만 갖다 놓고 트레이딩 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 개의 차트를 비교해서 보고 싶죠?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아주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두 개의 차트를 동일한 시간 동안 비교하고 싶기 때문에
두 개의 차트 중에서 오른쪽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위 차트와 아래 차트의 색깔이 다르고 세팅이 다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저장해 놨잖아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차트 템플릿으로 가면 이미 연습이라고 저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클릭해주면 동일한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당연히 우측 하단에 A를 눌러서 차트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위에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봤고 아래에서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싶네요. 아까 배웠다시피 좌측 상단까지 갈 필요 없이 마우스를 여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더리움 ETH를 클릭합니다. 꽤 그럴듯한 모양이 됐죠. 여러분이 전문적인 트레이더의 화면을 보면은 화면에 여러 개의 차트가 띄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간지나게 전부 다 시꺼먼 화면을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와 비슷한 모양이 되지 않았나요? 조금 더 간지나게 하고 싶으면 레이아웃 셋업에서 5개 6개를 띄워놓으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간지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전문 트레이더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지 트레이딩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음으로 더 많은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하나짜리 차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매 연습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기능은 없을 거예요. 상단에 보면 리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상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상단에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신 후에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미래의 모든 값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리플레이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난 어디에서 샀을까? 잠시 멈춤을 한 후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매수를 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매매가 이익으로 마무리가 됐을지 손실로 마무리가 됐을지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죠.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리플레이 속도는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10배로 늘리게 되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리플레이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듯이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의 분석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리플레이 기능의 진짜 사용법을 알려드릴까요? 만약 여러분이 3분봉과 같은 짧은 타임프레임을 보고 있고 상당히 과거의 차트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전에 3분봉 차트를 볼까요? 이거 어떡하죠? 3분봉 기준으로 고작 한 달 반 정도의 데이터 기간밖에 표시되지 않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3분 캔들이 아니라 10초나 5초 캔들을 보게 되면 이 기간은 훨씬 더 짧아지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딩 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최대 캔들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리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데이터를 3분 캔들 같은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과 같은 장기 타임프레임으로 과거로 가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24년 1월과 같은 2년 전 데이터를 보았고 이곳에서 1분 캔들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시작 부분을 클릭하죠. 플레이를 하기 전에 1분 캔들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2년 전 1분 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2년 전에 1분 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꿀팁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본업이 있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자주 차트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 바로 얼러트 기능입니다. 물론 얼러트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람을 맞출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도달했을 때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얼러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93475인데 이것보다 다소 낮은 가격인 9200이 됐을 때 나는 알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러트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있습니다. 원하는 종목이 상단에 있고 가격이 있고 돌파가 있습니다. 돌파에서 하락 돌파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값을 입력해주죠. 92,000. 그리고 알람은 한 번이면 충분할 겁니다. 메시지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향후 자동 매매를 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워놓고 알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앱에서 알림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이메일 보내기를 체크하셔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가격에 도달했다라는 이메일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휴대폰에 이미 트레이딩뷰 어플이 깔려 있다면 앱에서 알림만으로도 휴대폰 푸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생성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팅한 대로
92,000이라는 가격이 도달하면 여러분 휴대폰으로 푸시 알람이 가게 됩니다. 이 얼러트 기능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도 가능해요. 지표에서도 가능하고 여러분이 추세선을 긋는 것도 가능합니다. 꽤 유용하죠?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냥 우측에 이 관심 종목 아이콘을 클릭하고 심볼 추가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더하기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리고 이 리스트는 꼭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트명을 클릭하신 후에 새 리스트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국내 주식 이라고 이름 붙이고 하나는 해외 주식이라고 이름 붙이고 하나는 코인이라고 이름 붙여보세요. 그런 다음에 국내 주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심볼 넣기, 더하기. 우리는 지금까지 차트에 자산을 추가하는 법과 관심 종목 리스트에 추가하는 법까지 배워봤는데요. 그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 종목 리스트 아래에 섹션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하단 부분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보통주에 대한 아주 자세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주요 통계뿐만 아니라 어딩, 배당, 손익계산서 등의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자세한 정보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식에 대한 오버뷰, 스테이트먼트, 통계, 배당 등 아주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엔 재무 분석 데이터이기 때문에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럴 때 아주 쉽게 AI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링크 카피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구글의 노트북 LM으로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소스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마인드맵, 보고서에서는 재무 분석 보고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자료까지 클릭을 전부 해줍니다. 생성된 데이터를 보시면 앞서 클릭했던 4가지 형태의 보고서가 생성되었는데요. 먼저 슬라이드 자료부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PPT 형태로 삼성전자의 재무 퍼포먼스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분기 실적 스냅샷을 클릭해 보시면 이와 같은 스냅샷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성과 보고서를 눌러보시면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장문으로 노트북 LM이 분석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인드맵을 클릭해 보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마인드맵 형태로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트레이딩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코인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심볼을 클릭하시면 아까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보고서가 생성된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테크니컬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각 지표를 기준으로 바이 또는 셀 또는 중립 의 의견을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해석하기가 어려우시다면 AI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소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와 같이 캡처합니다. 캡처된 내용을 이번에는 제미나이에게 한번 줘볼게요. 붙여 넣은 다음에 분석을 부탁한다라는 아주 간단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와 같이 AI의 의견을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트레이딩뷰로 돌아오 보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딩뷰의 상단 바를 거쳐서 우측 바를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하단에 몇 가지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스크리너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는 스크리너 탭이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주식, ETF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순위별, 시가총액별,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워치리스트, 그리고 볼륨, 거래량 등의 여러분이 정렬하고 싶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정리된 곳에 기술 등급, 트레이딩 뷰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난 바이 또는 셀의 투자 의견 역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무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 파인을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향후 고급 사용자가 되었을 때 코딩을 통해서 전략을 생성할 수 있는 파인 에디터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달력 모양을 눌러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지표 발표 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단에 점 9개를 눌러보시면 이렇듯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즐겨찾기를 통해 가지고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 곡선에 즐겨찾기를 넣으면
이와 같이 아이콘이 생기고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뜨게 되죠. 여기까지 이제 트레이딩 뷰의 상단바와 우측바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좌측바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좌측바의 기능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게 만지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기에는 10몇 개 정도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하나하나를 눌러보면은 또 추가로 10개 이상의 기능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가지 이상의 기능이 숨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먼저 최상단부터 살펴볼게요. 최상단에서는 커서의 모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 여러분이 크로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십자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십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추세선입니다. 두 번째를 눌러보시면은 추세줄, 빛, 인포라인 등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추세줄입니다. 추세줄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추세 라인을 이와 같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추세 라인에 무언가 코멘트를 남기고 싶다면 인포 라인을 클릭한 후에 여러분이 추세선을 생성하고 텍스트 넣기 부분을 클릭한 후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코멘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또 많이 쓰는 기능으로는 패러럴 채널입니다. 채널에서 여러분이 위아래 밴드를 이용한 선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추세에 따라서 한번 선을 그으신 후에 클릭, 원하는 만큼 확장하면 상하단이 평행한 패러럴 선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여러분이 자주 쓸만한 기능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보나치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것은 피보나치 되돌림인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클릭해 주시고 롱 포지션 기준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클릭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피보나치 값들을 여러분이 손쉽게 선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피보나치 값을 돌파했을 때 확장된 피보나치 값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쇼 포지션 기준으로는 반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쇼 포지션 기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먼저 삭제를 눌러주시고 피보나치를 클릭해 주신 다음 아래에서 위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로 확장된 형태의 피보나치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능들을 소개하다 보니 차트가 굉장히 지저분해졌는데요. 하나하나 다 삭제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최하단으로 가면 4개의 드로잉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다시 차트가 깨끗해졌죠. 다음으로는 브러쉬입니다. 여러분이 붓이나 하이라이트, 화살표 또는 도형을 그릴 수 있는 곳이죠. 붓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하이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형광펜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다면 당연히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광펜은 노란색이죠. 다음으로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칸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노트를 남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차트상에 여러분이 강조하는 곳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엑셀과 같은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죠. 그리고 표의 우측 클릭을 눌러서 오른쪽에 추가하거나 아래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념할 만한 곳이나 주의해야 될 곳에 아이콘을 남길 수도 있죠. 사실은 이 모든 기능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기능은 예측 및 측정 툴입니다. 이곳을 눌러서 여러분이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 목표가를 얼마로 하게 될지 손절가를 얼마로 하게 될지에 따라서 손익비가 얼마나 되고 위험보상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쇼 포지션을 누르게 될 경우에 목표가가 아래로 나오게 되고 손절가가 위로 나오도록 정반대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실 때 스마일 누르고 적용하고 또다시 스마일 누르고 적용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그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추세줄을 반복해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추세줄이 아니라 모든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차트가 너무 깨끗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표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상단의 지표 탭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MACD, RSI, 스토캐스틱 거래량, 사용하고 알만한 모든 지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빌트인의 기술적 지표를 눌러보시면 이곳에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할 만한 거래량을 비롯해서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것까지 웬만한 것들은 다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볼까요? MACD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MACD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MACD 관련된 수많은 지표들이 있죠. 아까 보았던 기술적 지표에 있는 것은 2개에 불과하고 그 아래에 보면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수많은 MACD 지표와 전략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들은 누가 만든 것이냐?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만들어서 공개한 MACD 관련된 지표와 전략들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커뮤니티의 탑을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부스터 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지표들을 순서대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에디터스 픽을 눌러보면 트레이딩뷰 소속 에디터들이 추천한 전략과 지표만을 모아놓은 곳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기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좀 여러분이 익숙한 차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이쯤에서 여러분은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딩 뷰인데 그러면 난 트레이딩 뷰 화면과 거래소의 매매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써야 하는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엔 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단을 올려보면 이와 같이 트레이딩 패널에 브로커를 통한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브로커 보기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FX, CFD에 이르는 수많은 거래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상화폐를 예를 들기 위해서 OKX 거래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누르시고 OKX 거래소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차트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OKX의 차트를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거래소의 호가창도 나오고요.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매수를 해볼까요? 자,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면 트레이딩뷰와 거래소가 바로 연결돼서 거래소에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주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소에서 보이는 것과 동일한 포지션, 주문 내역이 이렇게 뜨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뷰의 거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언급한 다른 도구들 중 일부는 트레이딩뷰의 유료 플랜 전용입니다. 한 달에 $12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고려하면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첫 구매 시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첫 달은 무료로 사용해 보면서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